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데 더해서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측근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어떤 의혹인데요? 자, 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이 후보자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한국 알콜 그룹이라는 곳의 계열사인 ENF 테크놀로지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 후보자의 아들이 이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죠. KCNA라는 곳에 지난 2021년 3월에 입사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병도 의원은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재직한 기업의 특수관계 회사에 장남이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청문 과정에서 특혜나 편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장남은 정당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입사했다. 또 후보자는 해당 기업에 장남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물론 뭐 정호영 후보자 사례와 비교를 해보자면 직접적인 관련성이 조금 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8시쯤 나온 그런 기사를 하나 보니까 예. 이 후보자가 자녀들을 또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추가가 됐거든요. 예. 유독 이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후보자들에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의 기조 또 당선인과 후보자의 특수한 관계, 또 자녀의 입시와 취업은 전 국민적인 사안임을 감안했을 때 철저히 검증돼야 할 부분임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위적인 이야기고 이상민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며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사실 대선 직후에 이제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선관위 차원의 수습책을 마련한 뒤에 이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실제로 어제 선관위에서는 이른바 이 소쿠리 투표로 불려진 확진자 사전투표에 관련된 보완 대책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예.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통일된 투표용지 운반 용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시군구 선관위가 각자 판단하도록 해서 바구니 상자 이런 거 준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의견이 중앙선관위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선관위는 일단 중앙 인력 10%를 감축을 해서 지역 선관위로 이동을 시키고 또 중요 선거 2개월 전에 추가로 20%를 차출한다. 이런 방안을 쇄신안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뭐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그래도 확진자가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런 쇄신안 바탕으로 좀 선거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근본적으로는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직하는 방식, 이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노정희 위원장이 비상근이란 이유로 사전투표 기간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결국 이 상임직 위원장을 둬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은 선관위는 일단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놨습니다. 네. 아무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이슈 가볼까요? 자, 최근 일본 연예계에서요 성폭력 피해 고발, 이른바 미투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국계인 모델 겸 배우 미즈하라 키코 씨도 이 고발에 동참을 했다가 네. 이 현지 누리꾼들의 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플의 이유가 바로 이 모델이 한국계라서라는 점이 조금 더 황당한 점입니다. 그래요? 이 미즈하라 키코는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에 대한 비방이 거세다. 이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 신경이 쓰인다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인데 인종, 혼혈 문제를 결부시키는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 당연히 좀 공감을 얻기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럼 두 말하면 잔소리지. 예.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미즈하라 키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을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배우가 신체적인 접촉이나 노출 등의 장면을 촬영할 때
촬영 환경 또 배우 컨디션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을 의미하는데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우가 이제 그 경호장 배드신을 찍는 경우도 네네.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는 맞습니다.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직책을 통해서 촬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뭐 성폭력 등의 범죄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이런 근거 없는 혐오를 사회가 재생산하기보다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드라마 영화계에도 잊을만 하면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뭐 소송도 이어지곤 하는데 이 제도가 좀 촬영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눈 씻고 잘 보고 귀 씻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